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투특급 미니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숙입니다. 14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앞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3연패로 하위권 전략의 위기에선 명가와 4연승으로 1위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에너자이저가 만났습니다. 티브로드와 SK 엔크린이 격돌해 14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선 삼지명 김정현 선수와 오지명 박민규 선수가 대결합니다. 3승 8패의 삼지명과 8승 3패의 오지명이라니 뭔가 아이러니한 느낌인데요. 한 주 휴식 후 돌아온 KB리그의 사나이는 왕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최강 오지명 박민규 선수는 친정팀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날릴 수 있을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겠죠? 이국은 신민준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이지명 맞대결입니다. 농심배 1차전에서 대활약을 펼친 신민준 선수. 어찌된 영문인지 KB리그에선 무려 8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영구 선수는 파죽의 4연승으로 SK 엔크린의 정신적 지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사상 두 번째 정면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삼국에선 강동윤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주장전이 성사됐습니다. 삼성화재배 16강전에서 커제를 꺾어 이번 주 화제의 주인공이 된 안성준 선수. KB리그 무대에선 상대 전적부터 위압감을 주는 강동윤 주장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상대를 완파한 바로 그 기세로 안성준 선수, 이 승부 역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국에선 사지명 류민영 선수와 삼지명 홍성지 선수가 만났습니다. 지난 주말 올스타전 MVP로 뽑히며 우승꽃을 피웠던 류민영 선수, 드림팀 멤버였던 홍성지 선수와 운명적 승부를 벌이게 됐네요.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홍성지 선수의 압도적 우위. 6번째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오국은 오지명 류수왕 선수와 사지명 이태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특유의 포커페이스로 물처럼 산들바람처럼 승부를 이어가는 류수왕 선수. KB리그 공인 끈끈이 이태현 선수의 마술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 3연패로 독이 바짝 올랐을 이태현 선수는 내검한 포커페이스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48대 52로 SK 엔크린이 미세하게 유리하다는 전망입니다. 삼국 주장전이 승부판이 될 거라는 예측인데요. 농심배의 뉴페이스 신민준 선수가 KB리그에서도 살아나준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누구의 우세도 감히 짐작하기 힘든 대결. 티브로드와 SK 엔크린의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 세 번째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티브로드와 SK 엔크린의 경기 홍미표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은 유독 연승자 그리고 연패자가 많은데요. 바로 어제였죠. 정관장 황진단의 신진서 선수의 연승이 바로 끊어졌다고 합니다. 네, 한국국가정보팀 주장 박영호 선수와의 장고대국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13연승 달성에 실패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오늘 경기하는 신민준 선수는 8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먼저 양 팀의 오더와 순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순위표인데요. SK 엔크린은 1등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지만 정관장 팀이 무너지질 않아요. 네, 멀찌감치 좀 도망간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2위 수성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한 판이죠.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꼭 승리가 필요합니다. 네. 14라운드 세 번째 경기 오더입니다. 먼저 장고대국은 김정현 선수가 바로 전 라운드를 쉬고 다시 한번 이제 출전을 했는데요. 네, 절치부심 좀 휴식기를 가지고 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전을 했을 거예요. 그 상대는 또 잘 나가는 오지명, 박민규 그러니까요. 선수라서 만만치 않은 대결이 예상됩니다. 네.
이국 속기대국은 신민준 선수 오늘도 강적을 만났어요. 네, 8연패 정말 믿을 수 없는 성적을 네. 거두고 있는데 오늘 역시 상대는 이영구 선수 상당히 강한 선수거든요. 정말 9연패 사슬까지 떨어질지 오늘 대국에서 반전을 이뤄낼지 좀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삼국 속기대국은 주장 간의 대결인데요. 강동윤 선수와 안성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이 7대1로 차이가 꽤 큰데요. 네, 바둑리그에서도 5승 1패, 도합 7승 1패로 강동윤 선수가 좀 압도적으로 좀 앞서 있어요. 네. 그러나 최근 페이스는 또 안성준 선수가 굉장히 괜찮아서 네. 예측하기 좀 힘든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4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대국도 상대 전적의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는데요. 홍성지 선수와 류민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안정감 있게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홍성지 선수죠. 류민영 선수는 이제 역시 올스타전 MVP를 받으면서 네. 좀 기세가 좀 올라왔을 겁니다. 이 불리한 상대 전적을 뒤집어낼 수 있을지, 만약에 뒤집어낸다면 티브로드가 웃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마지막 5국 속기대국입니다. 3연패를 겪고 있는 이태현 선수와 그리고 류수암 선수는 최근 페이스는 또 괜찮았거든요. 네, 비록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5연승을 거두면서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티브로드의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바둑 익스프레스에서도 나왔듯이 오늘 경기는 52대 48,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SK 앵크린이 이제 2위, 티브로드와 6위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팀 전력은 상당히 미세한 편이라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치열한 경기가 또 펼쳐질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분홍색 상의를 입은 두 팀인데요. 네, 좀 진 분홍색과 엷은 분홍색. 사실 두 팀이 컬러가 좀 비슷해요. 네, 팀 컬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른 전력으로서 좀 승부하는 팀이라서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네. 네, 장고 대국에서 김정현 선수와 박민규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끼를 품고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정현 선수가 오더벨을 당한 것은 사실은 정말 네,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하지만 올해는 페이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그 배려를 티브로드 감독, 이상훈 감독이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주장 간의 대결입니다. 티브로드의 강동윤 선수, SK 앵크린의 안성준 선수입니다. 네, 언제나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죠. 특히 주장으로서 이 대국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서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두 선수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큰 대회를 치렀었죠.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선수는 사실 아쉽게 됐어요. 그 최고의 기회였는데 삼성화재배 8강전에서 중국의 통멍청 선수에게 패하면서 4강 진출에 실패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경기가 됐죠. 네.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SK 앵크린의 이영구 선수, 티브로드의 신민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는 정말 10년 넘게 KB 리거로 활약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몫을 해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신민준 선수도 빨리 연패의 늪에서 좀 빠져나와야 할 텐데 하필 또 오늘 강자를 만났어요. 네. 아무래도 농심배 4연승을 하면서 좀 기세가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난 라운드에서 또 한 번의 패배를 겪었죠. 네. 이동 선수에게 패하면서 8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금 흉내 바둑을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왠지 네 번째 소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걸쳐 갑니까?
걸쳐간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데요. 네, 그렇죠. 잠시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그냥 봐두네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제 미니 중국식이나 뭐 두 칸을 굳히거나 했을 때 백도 이제 굳혀가는 자세가 괜찮다. 네. 뭐 그런 생각, 그런 연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백도 걸치고 할 수는 있어요. 똑같이 또 똑같이 진행을. 될 수도 있고. 예, 아직은 뭐 흉내 바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한 수로서 좀 갈리게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소목의 위치가 위치인 만큼 굳히거나 걸치거나 하는 방향을 선택은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을 빼고 무난하게 둔다면 사실 이 위치는 흙에 걸쳐가기가 오히려 좀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론상으로는 굳히거나 이제 걸쳐서 상변 포진을 짜는 것이 보통이죠. 네, 두 선수는 이제 평소에 국가대표팀 선수 그리고 코치로서 많이 만나고 거의 매일 그렇겠네요. 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의 스타일 같은 것은 잘 파악이 됐을 것이고요. 네, 눈목자로 굳혀가면서 역시 좀 길이에 어긋나지 않게 애초에 소목을 선택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국 속기 대국에서는 주장 간의 대결이잖아요. 네. 사실 이 대국도 많이 보고 싶은데 또 원체 또 잘 나가고 있는 신민준 선수 그리고 이영구 선수의 대국이기 때문에 이 판을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배 스타죠. 지금 4연승 중이고 아직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민준이라는 이름 석자를 중국 대륙에 널리 알린 그런 맹활약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2차전이 이제 부산에서 펼쳐지거든요. 11월 말에 이제 부산에서 펼쳐지는데 네.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농심배 때는 모든 대국의 내용이 괜찮았어요. 특히 중후반 안정적인 마무리가 인상 깊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팀에서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본인도 역시 기량이 는 것 같다, 좋아진 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그건 정말 그렇게 느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할 거예요. 네. 그런데 유독 바둑리그에서만 지금 좋지 않거든요. 네. 그 KB리그 승부를 맞춰봐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바로 전 라운드에서 이제 신민준 선수가 농심배에서 큰 활약을 하고 네. 한국에 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민준 선수에게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네. 아쉽게도 또 반대로 또 나왔었죠. 네. 혹시 그 한 판 틀린 건 아니죠? 다른 판도 많이 틀렸습니다. 네, 지금은 뭐 각자 귀를 굳혀가면서 좀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영구 선수는 지금 KB리그에서 4연승째를 거두고 있는데요. 네. 8승 3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네. SK 앵크린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명 박민규 선수도 8승 3패잖아요. 네, 2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지명 이태현 선수를 제외하면은 모든 선수들이 이제
50% 이상 훨씬 상회하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네. 이태원 선수도 5승 6패, 사지명으로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모두 골고루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2등이란 자리가 어쩌면 당연한 자리가 되겠죠. 사실 이 정도 성적이면 1등을 해야 되는데 정관장 황진단이 올해 너무 잘해서 네. 1등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진서 선수가 패하면서 오늘도 이제 패를 하는구나. 네. 정관장 팀이. 근데 또 그 판을 지면서도 팀이 또 승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관장 황진단 팀이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시킨 하루가 아닌가 싶고요. 뭐 아무래도 또 한승주, 박진솔이라는 하위 지명 선수가 어쩌면 아닌 선수들, 네. 하위 지명이 아닌 것 같은 선수들이 또 포진되어 있어서 물론 SK 앵크린의 박민규 선수도 마찬가지지만요. 주장이 패하더라도 밑에서 좀 밀어주고 도와주는 네. 그런 좀 완벽한 하모니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디브로드 팀도 4지명, 5지명이 성적이 가장 좋아요. 네, 김민영 선수와 류수왕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돼요. 1, 2, 3지명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무게 중심이 있는 상위 지명이 좀 해줘야 됩니다. 특히 신민주 선수와 김정현 선수가 올해 안 좋은데, 근데 김정현 선수가 사실 상대들이 너무 강했어요. 평균 상대 지명이 2.3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보다 상위 지명과 뒀다 평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신민준 선수는 이제 3.3지명으로 그래도 좀 이겨줘야 되는 자신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하위 지명과 뒀었죠. 그 점이 조금 더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포석은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하변은 침투하고요. 미끄러져 가면서 받아준다면 붙인다든지 혹은 뛴다든지 그렇게 행마를 구할 것이고요. 무난하게 위쪽으로 막아간다면 찌르고 나서 붙여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근데 백도 이제 무난하게 이쪽에 두텀을 얻고 우아하게 걸쳐간다면 사실은 불만은 없어요. 백은 귀 쪽으로 3-3을 받느냐 아니면 중앙으로 씌워가느냐를 좀 고민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축이 좋다면 붙이고 막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축이 좋지가 않죠. 흙이 나가는 것이 지금은 좀 더 볼까요? 네, 축이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축이 성립하지가 않죠. 이 나랫자는 그대로 모아서 화점에서 나랫자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진행을 선택할 수는 없었고요. 그 교환을 생략한 채 위에 붙이는 좀 두터운 선택을 했습니다. 흙은 보통은 늘어두는 수를 줄까요? 네, 보통이죠. 늘고 늘 때 찌르고 붙여서 귀의 실리를 차지해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네, 이영구 선수도 올 시즌에 이제 이지명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거의 주장으로 활약할 때가 많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주장급 이지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안성준 선수가 줄곧 이지명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장으로 발탁이 됐죠.
여기서 좀 뜸을 들이는데요. 초반 진행이 굉장히 더딘데요. 네, 그만큼 양 선수 모두 아주 신중하게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생각하는 것이 이쪽 붙이는 수가 가능한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발한다면 끊어서 한 점을 희생타로 이쪽을 관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흑이 매우 만족스러운 형태가 되는 거죠. 백은 반발하기는 힘든데요. 네, 그래서 뒤로 받거나 혹은 치받거나 하는 진행이 있습니다.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사실은 흑이 좀 급해요. 여기서 젖힌다면은 여기까지 끊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귀에 칠 일 없고 두 텀을 내어주는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좌하귀도 좌하귀지만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하귀에 누가 먼저 손이 돌아오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 역시 늘고 나서 찌르고 붙이는 수예요. 그렇다면 선수를 백이 뽑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곳을 둘 수 있다는 그런 작전이 지금 신민지 선수의 작전입니다. 그것이 이제 빤히 보이기 때문에 좀 비틀어가는 것이 없을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좀 시간 사용이 네, 길어지는데요. 네, 길어져요.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네,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시간 사용이 길었던 적도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영구 선수의 습관 중 하나죠. 저 종이컵을 좀 문다든지 네. 옷깃을 좀 들어서 입과 코를 막는다든지 이제 그런 좀 습관이 있는데 이영원 선수 봐도 끝나면 저 종이컵이 좀 너덜너덜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뭐 조치훈 구단의 뭐 성냥개비 부러뜨리기 네. 그런 것도 유명하고 어떤 기사는 저 종이컵을 다 갈기갈기 찢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각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좀 습관. 네. 홍준표 해설위원은 어떤 습관인가요? 저는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저는 손톱을 많이 뜯었어요. 보통 그래서, 많이들. 네. 네. 이상하게 제 손톱 깎은 기억은 없는데 손톱이 항상 짧더라고요. 그래서 손톱 깎기가 따로 필요 없었던 그런 건데 이제 얼마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가요? 필요해져서 그냥 가만히 늘어두네요. 네, 고민 끝에 뭐 다른 변화가 쉽지 않다 판단하고 평소의 정석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그동안 시간 사용한 것이 좀 아깝게 느껴지죠. 네. 이때 백은 한 점을 이어두는 것 그리고 바로 손 빼는 것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어서 둬서 뒤로만 받아준다면 네. 득입니다. 하지만 흑은 입구자로 받아요. 젖히면은 되젖혀서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돌이 생긴 만큼 뒷문이 열려 있어요, 백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 교환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한 점 잡아낸다면 한 점은 내줬지만 그래도 두텁게 막았고요. 뒷문도 막았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이제 바로 막을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있는 수는 거의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우아기 쪽으로 손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두 가지죠.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이 자리. 백의 두툼이 생겼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은 소극적이지만 자신의 모양을 키워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의 들어가는 진행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지키고 흙도 지키면 조금은 싱겁긴 하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가서 불만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 기풍에 맞는다면은 방금처럼 좀 원만한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돌의 흐름은 이제 들어가는 것이 돌의 흐름이죠. 이 돌이 좀 약하게 되거든요. 네. 있는 교환을 합니까? 글쎄요, 그 교환이 득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물론 교환을 했던 바가 또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기부에서도 그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득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뒷문 이제는 벌리기가 좀 쑥스러워져요. 네. 밀 때 네.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 거의 뛰어야 되거든요. 네. 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글쎄 이쪽으로 두겠다는 생각으로는 안 느껴지고, 들어갔을 때 이 교환이 이 전투에서 조금 득이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히 이제 좌변 모양에서는 좋지 않은 교환을 한 네. 것입니다. 이제 좌악이 백 모양이 튼튼해진 만큼 우악이에 침투를 했는데요. 이때 흙은 어떻게 응수하는 게 보통일까요? 네, 보통이라면 날일자 뭐 한 칸 뒤쪽에서 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좀 특수 상황이라서 이 한 점이 약하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면은 봉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칸 뛰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씌운다면은 건너 붙여서 끊고요. 축이지만 한 점을 희생타로 늘어간다면 실리가 꽤 괜찮아요. 자, 지금은 이 교환을 좀 꾸짖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교환은 득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미 베개의 형태가 있게 된다면 중복이 되거든요. 30초. 하나, 둘, 날카롭게 넷, 응수타진이 들어갔습니다. 여섯, 자, 받아주고 싶진 않는데요. 아홉, 네, 기세로 가네요. 자, 근데 끊기면 막상 이게 백 모양이 너무 사나워요. 당장 봉쇄가 보이잖아요. 네. 좌변을 받아둬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받아야 되는데 이런데 어깨 짚으면은 행마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이. 흙 촐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들여다보는 곳을 잇는 것이 그래도 정수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발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끊으면은 같이 둬서 네. 지금의 위치보다는 이쪽의 위치가 부분 전투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끊었을 때 이 양쪽을 30초. 동시에 수비해낼 수 있을지 셋, 넷, 그것이 다섯, 궁금해지네요. 일곱, 여덟, 아홉. 그쪽부터 아예 사전 공작을 하는 거죠. 네, 결국 이쪽을 연결하게만 만들면 만족이다라는 뜻인데요. 붙이는 수도 부분적으로는 백에게 좀 중앙을 내어주는 수인데요. 네, 뭐 젖혀서 둔다면 글쎄 머리를 내밀겠다라는 것 같아요. 모양 자체는 급소를 당해서 좋진 않지만 진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둘, 셋, 판단을 한 것 넷.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강수죠. 네, 끊어간다면은 이렇게 다치고 느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자세는 흑도 훌륭하네요. 축으로 잡아가면서 네,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이곳을 막아가는 진행을 떠올릴 겁니다. 네, 이렇게 반대로 축으로 잡는다면 사실 이 한 점이 조금 부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네. 역시 바로 막아가네요. 네, 글쎄 흙이 붙인 것은 사실은 백이 먼저 착수된 곳에 뒤늦게 이제 전투를 걸어간 느낌이라서 네. 이쪽 끊어서 사실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것이 좀 돌의 흐름이라고 느껴졌었는데 네, 지금은 반대쪽에서부터 전투를 걸어가고 있어요. 는다면 이게 축으로 잡히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느는 것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모양이 너무 사납습니다. 여기. 좋지가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이 붙이는 것이 다섯, 성립하지 여섯, 않죠. 일곱, 꼬부려서요. 여덟, 아홉, 네, 한 술 더 뜨네요. 지금은. 늘고 축으로 잡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밀어가면서 만약에 받아주면은 흙이 하나 나간 꼴이니까 네. 대약수죠. 흙은 2점을 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살려야 돼요. 지금은. 하지만 이곳을 막히는 게 또 뼈 아픕니다. 초반에 급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둘, 사실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질 넷, 것이라면 이 돌이 다섯, 별로 여섯, 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여덟, 네, 그것이 지금의 전투가 좀 흙 쪽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흙은 2점을 반드시 살려야 하고요. 네, 지금은 살리는 수단이 꼬부리는 수, 느는 수, 젖히는 수.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곳을 끊는 수입니다. 10초. 축을 하나, 방비하는 수죠. 네, 받아준다면은 이제 축은 방비됐어요. 그리고 여섯, 이쪽을 받아가는 여덟, 아홉, 그런 진행도 이제 생각해 볼 네 번 거예요.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림이라도 지금 썩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전장 선택을 글쎄요 좀 미스한 것이 아닌가 흙이요. 생각이 들어요. 네, 흙이요. 붙인 수로는 끊어서 뒀으면 사실 흙이 유리한 전장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하나, 둘, 지금은 셋, 오히려 백 쪽이 넷, 유리한 전장이 됐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실시간 스코어도 바로 바뀌네요. 네. 자, 지금은 아래로 젖히는 수, 그 위로 막는 수. 두 군데 모두 좀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괜찮고요. 어떤 게 더 강수인가요? 아무튼 위로 막는 것은 10초. 이제 타협이 될 여지가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좀 일곱,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덟, 백도 끝까지 아홉. 추궁하긴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강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미 좀 만족을 하고 신민 선수가 좀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뜻하지 않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하변 전투가 어떻게 벌어질까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스티브로드의 신민준 선수, SK 앵크린의 이영구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막아가네요. 네, 그 수까지는 가능하죠. 당장 역습을 하는 것은 이곳을 둬야 돼요.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두 점이 위험해질 일은 없습니다. 자, 사실 SK 앵크린이 이제 1라운드 때그 킥스팀, 그 정유사 더비 라이벌 팀에게 패배를 하면서 좀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셋, 8승 2패 넷, 정말 다섯, 멈추지 않는 여섯, 에너지를 보여주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반면에 티브로드는 정말 전통의 명가인데 이번 시즌은 포스트 시즌 진출 자체가 지금 불투명해요. 네. 오늘 경기가 그만큼 티브로드 입장에서 더 소중한, 더 절실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흙이 젖혔는데 여기서 30초. 이곳까지 막는다면 역습을 들어갈 거예요. 셋, 끊으면 넷, 이제 다섯,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갑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끊었을 때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어렵네요. 밀어간다면 이제 바로 잡히는 것은 방비했죠. 끊고 있고 젖혀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곳을 밀었을 때가 좀 30초. 골치가 아픕니다. 흑입장에서. 셋, 넷, 생각보다 이 전투의 여섯, 사이즈가 일곱, 네. 꽤 큰 여덟, 것 같아요. 아홉.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이 막음으로써 이 전투를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의사 표명을 한 겁니다. 네.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네요. 네, 그 전투가 벌어진 것의 원인은 일단 이수고요. 이수를 반발한 이 시음수였죠. 여기에서 흑도 한 점을 버릴 순 없겠죠. 여기 이 빵따nem은 어마어마해서 네. 돌파는 가능하지만 사실 돌파했다고 보기도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지금의 한 점은 무조건 30초. 살려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일로 다섯, 끊는 것도 안 되죠. 여섯, 백이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었을 때 아홉. 어차피 양쪽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여기서 이제 젖히는 수가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양쪽 축을 방비하는 수죠. 만약에 이런 식의 진행이 돼서 재차 양쪽을 노린다면 끊어서 30초. 하나, 둘, 진행을 셋, 시키겠습니다. 넷, 이것은 다섯, 이쪽 두 점이 여섯, 요속이라서 일곱, 또 여덟, 들 수 있을 것 아홉.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늘어가는 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끊어간다면 이 젖힘이 선수가 듣거든요. 물론 이제 단수 하나 쳐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았을 때 30초. 하나, 둘, 두 점은 잡혔습니다. 넷, 역시 이쪽 다섯, 나가는 것이 여섯, 계속해서 어렵긴 하겠네요. 여덟. 네, 지금은 가장 떠올리기 쉬운 선택을 했고, 네, 있거나 하고 치거나 뭐 비슷해 보입니다. 역시나 느는 수도 계속해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저침을 당하면은 이 두 점은 탈출이 안 돼요.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쪽 두 점은 탈출이 되지만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이 흙을 당장 잡으러 가기도 쉽진 않은 형국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단 잡는다면 여덟, 아홉, 열. 또 한 가지 어려운 그림이 네 번 있겠네요. 남았습니다. 젖혔을 때 치고 친다면 네. 따내고요. 이제 팩감을 봐야 되는데 흙은 자체로 있는 팩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백은 이제 공작을 이런 식으로 해두고 걸고요. 이 형태는 만패불청을 할 것 같아요. 네, 흙은 만패불청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넷, 이거는 백 쪽에서 좀 부담스럽네요. 아무래도 너무 두텁습니다. 네. 결국 살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하변과 우화기의 전투만 좀 남아 있는데. 네, 그렇죠. 중앙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결국에는 이 흙 5점과 백 4점. 호구를 친다면 30초. 또 이렇게 막아서 하나, 각색의 형태를 둘, 취하자라고 할 수 셋,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서로 살고 사는 형태가 나온다면 누가 또 선수를 뽑느냐가 중요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이곳을 젖히고요. 잊고 나서 네, 젖혀서 둔다면 흙은 살았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잡으러 오는 것은 이제 끊었을 때 30초. 이것은 흙이 살아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젖힌다면 막지도 못하네요. 늘어야 되는 형태인데 늘거나 이쪽으로 둬야겠죠. 근데 흙이 또 끝까지 잡으러 가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지켜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끼웠을 때 흙도 이제 못 살아 있어요. 네. 30초. 하나, 둘, 무난하게 셋, 각색이 된다면은 넷, 또 다섯, 귀를 여섯, 빼서 오면서 백이 살아가기 여덟. 때문에 아홉. 그렇죠. 재미가 없는데 역시 그것을 피하고자 패를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패감은 있죠. 네, 이런 곳 단수 치는 것 다 패감입니다. 이런 악수를 쓰기는 좀 싫어요. 백도 자체 패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악수가 아닌 패감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한 패에 그친다면 이게 또 다섯,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여섯, 백도 패감이 여덟, 이제 있는 형태라서 열. 붙이거나 세 맞거나 번 패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수만 삐끗해도 네, 금방 좀 무너지겠는데요. 지금은 초반부터 두 선수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수 한 수가 이 바둑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패착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것을 쓰죠. 일단 악수패감은 도저히 쓸 수가 없나 봐요. 지금 악수 쓰기는 싫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따고 백이 이쪽을 막아서 썼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흑이 다음 팩감은 이제 악수를 쓸 수밖에 없고 사실 팩감 자체가 성립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둬야 되는데 글쎄 이것도 꽤 30초. 악수라서 하나, 둘, 셋, 밀고요. 넷, 네, 백은 다섯, 땄을 때 한 번 더 여섯, 팩감을 쓸 수가 있어요. 여덟, 네, 지금은 글쎄요 단수를 쳐서 봐야 하는데 이 선악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팩감이 더 생기거든요. 흑이 단수는 이어도 팩감이니까. 그리고 이쪽이 여차하면은 해소를 해버리고 해소하기 전에 이쪽 돌려치겠죠. 치고 해소하고 글쎄 여기까지 젖혀서 아니 여기 끊어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과연 쳐서 받은 것이 득인지 그것은 좀 의문으로 느껴집니다. 30초. 하나, 둘, 자 일단 셋. 팩감을 쓰고요. 네, 지금 해소를 이쪽 돌려치고 나서 해소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30초. 하나, 단순히 둘, 젖히고 셋, 패를 걸어가는 것도 넷, 있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팩감은 오히려 여덟, 이쪽을 쓸 수가 있죠. 아홉, 여기요.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운 전투가 펼쳐지고 있어요. 30초. 어느새 이영구 하나, 선수는 둘, 초읽기 개수가 셋, 2개밖에 남지 넷, 않았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갑니까? 아홉, 열. 워낙 중요하다는 마지막 뜻이겠죠. 한 번. 이렇게 된다면은 너무 때이르게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요. 네,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딱히 아주 만족스러운 진행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습니까? 이제 바꿔치기 하는 형태가 좀 그려졌는데 네. 지금은 계속 패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묘하게 패 거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따내고요. 따낼 때 이쪽 따낼 수는 있어요. 근데 백이 이쪽을 치면서 이을 수가 마지막. 없군요. 네, 이을 수가 없죠. 백이 이곳 두 군데 가 있으니까 네. 바로 다섯, 단수입니다. 여섯, 일곱, 그래서 여덟, 지금은 팩감을 써야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쓰네요. 그 이것은 버리겠다는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따내면은 끼워서요. 재밌는 형태네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 버리고 이쪽 관통을 하겠다. 하나, 둘, 그런 생각이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꼬부리는 수가 확실한 팩감이 되는지 그 여부를 초읽기를 사용해 가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통을 안 당하려고 한다면 끼웠을 때 이렇게 쳐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하나, 둘, 다른 셋, 것까지 선수가 들어요. 네. 다섯, 여섯, 네, 이것은 여덟. 이어둔다면 아홉, 열. 혹시 잡히진 않았지만 거의 제압이 된 느낌이고, 글쎄요, 이쪽도 백이 먼저 간다면 흙 모양도 상당히 좋지는 않네요. 이것도 역시 바꿔치기 느낌인데 둘만 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관통하려면 조금 손에 써주고 둘 수는 있습니다. 이 교환하고 나서 단수 치고 30초. 두 집 정도 손했는데 둘, 이러고 셋, 진행시킬 수도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진행이 좀 궁금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따고요. 되겠다면 흙은 있습니다. 다시 됐다면은 땁니다. 이으면은 이쪽 다시 따요. 지금 딴 자리요. 그러면 여기서 팩감이 100이 없거든요. 물론 이쪽 받고 나서 딸 때 또 쳐서 패가 끝이 이으면은 나질 않겠는데요. 네, 또 패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네요. 패를 지고 오히려 쌍립으로 자세 잡고 다시 패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팩감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흙이 패를 해소를 하기엔 좀 힘들까요? 네, 해소한다면 붙여서 이제 잡아간다면 네. 이 석점은 크게 잡혔죠. 그렇다면 흙은 계속 살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좀 다른 묘수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글쎄요, 이게 둘, 셋, 넷, 여기를 다섯, 두기도 좀 여섯. 그렇고. 일곱, 여덟, 아홉. 두네요. 좀 모양이 좀 안 좋아서 좀 그래 보였는데 워낙 비상시국이라서 네,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네요. 일단 백돌도 중앙에 약점이 생겼네요. 네, 만약에 이쪽을 지킨다면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지킨다면 돌려치기가 역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30초. 이쪽도 선수가 듣고 둘, 셋, 애초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 패를 해소하고 젖혀가서 이제 이쪽을 노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신민준 선수가 아예 집으로 가겠다. 이 두 점을 단수 친다면 글쎄 여기까지 따낼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아예 이렇게 집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귀가 너무 크게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 둘, 중앙은 흙 넷, 쪽이 상당히 두터워지긴 다섯. 했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확신에 찬 손길은 아닌데요. 네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따내면 따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배 이어버릴 수도 있어요. 있는 워낙- 자세가 워낙 좋네요. 네 기분이 좋은 자세라서 따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흑돌 석점이 잡히고요. 네 30초. 하나, 둘, 좀 쳐야 되는데 넷, 그래서 다시 다섯, 됐다내고 여섯, 일곱, 벌릴 여덟, 수 있는 여유가 아홉. 있어요. 이 교환이 너무 대학수라서 글쎄요. 좀 뭔가 흙 쪽에서 더 좋은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재미가 없게 됐어요. 갈수록 백이 좀 정리가 되는 형태로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곳이 아닌 이곳으로 이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이음과 동시에 백이 너무 깔끔해졌거든요. 네. 여전히 이 석점 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바로 그 자리죠. 흑기 만회를 하려면 거의 이런 데 뛰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따면 따고요. 글쎄 이건 해소를 해버려도 근데 이게 이러고 자체로 못 사니까 흑이.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은 흑석점을 잡을 테고요. 잡겠죠. 이렇게 잡아가고 흑은 이제 끼워서 잡아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환경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먹여치면 되죠. 하지만 이제 끼워간다면 백은 유유히 벌려가서 실리적으로는 백이 많이 이득 봤습니다. 네. 이곳은 나중에 이쪽으로 끊어서 두겠죠. 이을 때 늘어가는 자세가 워낙 기분이 그러네요. 좋습니다. 아, 여기도 너무 두고 싶은 자리라서 끊는 아, 자리요. 네, 고민이 되겠어요. 이 자리와 이 자리도 반대로 가면은 선수성이거든요. 아홉, 둘 다 너무 좋은 자리라서 네. 결국에 우변을 벌리는 것을 네. 선택했습니다. 일단 흑도 이제는 이곳을 호구 친다든지 둬야 됩니다. 있는다든지. 이곳 끊기고 늘어가면은 백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막는 것도 보너스라서 12시 접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시간 스코어는 흑 쪽으로 기울었어요. 마지막. 그런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을 손을 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네, 흑 쪽으로 역전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 네, 끊어간다면요. 30초. 하나, 둘, 어떻게 봤죠?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두지도 않네요. 그런데 저 교환은 흑이 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환이요. 네. 사실 득도 없다라고 보고 받아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자리 기분 좋은 자리인데 이제 냉정하게 둔 거죠. 흑이 냉정하게 이쪽 벌려가면서 집 차지를 할까봐 네. 받아두면서 이 교환이 과연 득이냐. 하나, 이제 끊을 둘, 수가 없다면 별로 득이 없습니다. 다섯, 애초에 이쪽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덟. 받아두었어요. 참 어렵네요. 두터운 선택과 이 집으로 큰 자리의 선택을 네. 두고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이 교환이 그래도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죠. 백을 이런 식으로 벌려갈 수 있었는데 사실 백은 이 공배 연결을 하기 싫거든요. 이렇게까지 굴복을 시킬 수만 있다면 이 교환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또 50대 50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흑이 뭐 잘못된 것도 없었는데 다시 50대 50이 됐고 그만큼 바둑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만만치 않다. 네. 네, 검소진마저도 좀 헷갈릴 정도로 마지막 비슷한 형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였다는 얘기는 젖히면 바로 끊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축이 안 좋을 때는 쓰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있는 것과 아래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맛보기가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불만이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셋, 넷, 다섯, 늘었을 때 냉정하게 아래로 쳐서 일곱, 여덟, 진행을 하겠다. 아홉. 뭐 두 가지 중 하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흑 입장에서는 뭐 치고 느는 수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는다면 백이 오히려 치고 막아서 그 다음 행마가 좀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건너가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뛰어나오더라도 끼어 이음도 상당히 아파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럴 수가 가능합니까? 언뜻 보기에도 강수인데요. 네, 마 하면은 그때 뭐 늘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두 점을 희생타로 이제 붙였을 때가 좀 애매해요. 이게 잡으면은 이것까지 들어서 선수력이 잡아서 이거는 흑이 불만이 없습니다. 둘, 큰 자리 가면요.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제 찌르자니 일곱, 여덟, 양쪽으로 다 당하니까 아홉. 이거에 당하죠. 네. 또 불만인 느낌이고 그 그림을 이영우 선수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늘었을 때 느는 것은 이제 젖혀서 네, 곤란하죠. 네. 뭐 이렇게 칩 밟고 건너갈 수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아요. 단수 맞으면은 중앙 주도권을 완전히 뺏깁니다. 셋, 넷, 늘어두는 한 수가 다섯, 될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네. 이때 백도 이제 응수가 만만치 않다. 그냥 느는 백은 느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쳤을 텐데 그것을 좀 방비를 했습니다. 이건 흑도 자세가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아 보여요.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네, 순간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뭐 어쩔 수 없죠. 잡아갈 수밖에 없고 두 점을 버림돌 삼아서 싸바라는 작전을 네, 성공시켰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때 좌변을 뚫고 싶기도 하고 또 중앙을 또 붙여가고 싶기도 한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이쪽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백이 어떻게 버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깔끔하게 선수로 막은 거니까. 그리고 어깨 짚는다든지 네, 진행을 시키면 중앙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좀 흠집을 내자니 돌파까지도 선수로 당하니까 그거 좀 기분이 안 좋고요. 하나, 여기서 어떻게 해도 될지 셋, 넷, 고민이 다섯. 되겠습니다.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된다면 이 붙여서 교환시킨 것이 이득이죠. 네. 역시 좌변에서는 흑의 수순이 좋았습니다. 실시간 스코어도 흑 쪽으로 조금 기울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바둑은 이제 중앙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흙이 싸발라가는 자세가 상당히 좋고 또 두텁게 하나, 봉쇄가 됐기 때문에 셋, 넷, 좌변에서는 이영구 여섯,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가 흙도 고민이죠. 호구를 쳐야 될지 이쪽을 있거나 호구 쳐야 될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이쪽 기분 같아서는 이쪽 두고 싶은데 네. 또 막상 끊어간다면은 흙도 좀 얇아지거든요. 네, 이 잔이 이제 한 칸 뛰는 활용이 또 기분이 안 하나, 좋아서 둘, 셋, 흙도 약간은 고민해야 돼요. 다섯, 일단 기분은 다 혼자 내고 있습니다. 마가하고 뚫어가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흙은 중앙을 그곳을 호구 쳐가네요. 이제는 중반전을 향해 가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